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이 장애인 관련 문제 가운데 장애인 일자리 문제의 성적표 그야말로 바닥인 상황입니다. 특히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생활이자 자립 수단이자 존재 의미로 여겨질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통해서 기업과 기관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채용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글쎄요, 여전히 이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개선해야 할 점 굉장히 많습니다. 이슈픽에서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이게 시행된 지 벌써 30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런데도 아직 잘 정착이 안 된 거네요. 30년이 넘었다는 사실도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정부는 1990년부터 제도를 도입을 해서 민간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에 장애인 의무 고용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는 장애인 고용률 3.4%의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100명 중에 3명 넘게는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 기업의 의무 고용률 3.1%입니다. 이런 제도가 정착한 이래 장애인 고용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최근 5년간 민간 기업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해마다 0.1%포인트 안팎으로 늘었습니다. 의무 고용률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최근 5년 동안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따져봤습니다. 지난해 말 공개된 장애인 고용 부진 기업 485곳이나 됐습니다. 법정 할당 비율의 반도 못 채운 데다가 자체적인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왜냐? 고용노동부에서는 우선 이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비율의 50% 미만인 곳에 1차 사전 예고를 하고요. 이후에 신규 채용이나 구인 활동 등을 하면 공표 대상에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공개된 기업들은 이런 조치 이후에도 아무런 별다른 노력이 없었다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경고 조치를 했는데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건 예. 별 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저희가 이 재난, 재해 사고, 공사 현장 사고 왜 이거 개선이 안 됩니까? 네. 처벌이 솜방망이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것도 뭐 경고해 놓고 안 지켜도 사실 뭐 딱히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으니까.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고용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고용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돈입니다. 문제는 부담금의 상한선이 최저임금입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지난해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기업에는 미달 인원 한 명당 월 182만 원 정도로 부과를 하는 겁니다. 딱 최저임금 정도 부과합니다. 굳이 난 장애인을 안 쓰고 그냥 이 돈 내가 낼게. 자, 이렇다 보니까 일부 기업은 장애인 채용보다는 고용부담금을 난 선택을 하겠다.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10년 연속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은 기업 86곳이나 됩니다. 시쳇말로 배째라라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도 아주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게 두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네. 것들을 굉장히 좀 악용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부도 이걸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맞습니다. 대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장애인 고용 실적이 좋은 기업들, 네. 당근을 주는 게 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중증 장애인 한 명을 초과 채용한 경우에는 최대 8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경증 장애인을 초과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또 절반 수준으로 깎입니다. 자, 아직은 경증 장애인의 경제 활동이 중증 장애인보다 2배 정도 많아서 장려금의 유인 효과가 크다? 그렇게는 볼 수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들이 수두룩한 상태에서 지원금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지표로 보면 자명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올해부터는 의무 고용률도 상향이 되고 또 예. 고용 장려금 지급 대상도 좀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기존 3.4%에서 3.6%로 상향되고요. 고용 장려금 지급 대상 역시 소규모 기업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글쎄요, 얼마나 이거를 실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실효성 논란이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신규 고용장려금 대상인 5인 이상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과연 여기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분야들, 일을 하기 힘든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과연 누가 장애인을 뽑을까? 채용할까? 정책 효과는 없고 사실상 보여주기식, 고용률 높이기 3.6%포인트까지 높였다. 그런 보여주기식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실효성 있는 혹은 더 나은 해결책을 찾으려면 해외 사례들도 좀 많이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해외에서도 이 장애인 고용 의무제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해외에서는 이걸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이 고용과 관련된 노동과 관련된 부분은 유럽의 사례를 좀 많이 네. 참고를 하거든요. 북유럽이나 미국 등. 자, 프랑스를 한번 볼까요? 지속해서 고용 부진한 기업들 어떻게 하느냐? 많게는 우리는 최저임금 벌금으로 부과를 하는데 그쵸. 거기는 최저임금의 1,500배가 넘는 벌금을 부과합니다. 1,500배. 이렇게 가야죠. 아주 많이 양보를 좀 해봐서 일반 기업이야 뭐 그래 사기업은 그렇다 치고 공공기관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마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이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철퇴를 가하지 않는 이 현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연 꼭 당근만 제시한다고 이런 제도를 지킬 수 있을까? 다른 나라들처럼 뭐 프랑스는 나라가 돈이 없어서 벌금을 그렇게 많이 부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징벌적인 제도가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데 우리도 좀 진지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컷 이슈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직장인들 그리고 취준생들 사이에서 돈 중요하죠. 사실 전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돈만큼 중요한 게 중요하죠. 있습니다. 돈이 제일 중요하시지 않은가요? 돈도 중요한데 요즘은 저는 좀 워라밸도 중요한 것 같아요. 워라밸. 자, 세대가 거듭날수록 일과 이 삶의 균형과 직결되는 사내 복지 제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 내에 이 복지 제도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젊은 세대들이 연봉보다 복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이직이나 재취업을 할 때도 단순히 연봉만 보는 게 아니고요. 복지 제도를 고려할 것 같다라는 응답 89.9%로 직장을 선택할 때 사내 복지가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사를 선택할 때 기준도 연봉만큼이나 이런 복지 제도가 좀 우선순위를 차지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응답자들 대부분이 복지 제도 중요하다고 말한 건 기본이고요. 차별화된 복지 제도를 원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전체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회사의 복지 제도가 좋으면 회사로부터 좀 인간적으로 내가 존중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을 했고요. 복지 제도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으로도 직결이 된다는 답변도 10명 가운데 7명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연봉이 높으면 자부심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듯 좋은 사내 복지 제도는 직원들이 회사에 애착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회사를 오래 다니게 하는 아주 좋은 유인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봉이 높은 게 더 좋은 유인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선택하는 최고의 사내 복지 이건 어떤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가장 1위. 필요한 거 1위 자기 개발 지원입니다. 복지 포인트나 교육비 지원 등을 바라는 목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유연근무제가 28% 그리고 업무 장비 지원이 나왔습니다. 심리상담도 6%의 응답을 차지해서 좀 의외이긴 했는데 자, 유연근무제의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게 지금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 편의를 위한 장비 지원을 원한 걸로 보이는데요. 직원들의 성장이 곧 기업의 성장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대부분은 근로자들의 자기개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고려를 해 주셔야 이건 선택이 아니고 거의 의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더 많은 중요성을 회사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장애인 가정은 비장애인 가정과 비교할 때 소득 수준이 낮아서 빈곤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장애인 자립의 첫 단추인 일자리,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돼야 할까요?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